원래 한 50억대 많이 벌어야 뭐 6, 70억, 80억대 벌고 있던 기업인데 이제 24년도부터 특이점이 왔죠. 중국 진출도 하고 재형 확대를 하고 적자 사업부 떼내고 정말 기업이 완전 천지개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지 파트너사가 다 물류비나 마케팅비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회사죠. 일반적으로 매출 늘어나면 영업이익률 떨어지는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이런 대박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입 버튼 관련해가지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가입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팬 개념으로 뭐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신다, 밥 한 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보답한다, 좀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입해 주셔가지고 팬 개념으로 좀 후원 개념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좀 영상을 통해서 도움 받았고 또 수익도 보고 이랬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는 좀 돈을 내고 유료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좀 무료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가입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인생 주식 컨텐츠로서 여러분들이 매수해 봄직한 종목을 제가 직접 발굴해서 좋은 기업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하고 기업 분석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영상 하나만 보셔도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시고 그 기업에 대한 브리핑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 랭킹쇼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산업이나 종목들, 테마들 이런 것들을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관심주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니까요. 각자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컨텐츠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 주식 코너로서 또 여러분들께 돌아왔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인생 주식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녹십자 웰빙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한국 주식 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섹터들도 있고 제가 선호하는 섹터도 따로 있지만 저는 뭐 건설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순환 섹터 도는 종목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부품주들도 선호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코리아 FT도 설명드리고 주가 엄청 날아갔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추가 급등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KSP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선주로서 처음으로 설명드린다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흐름이 괜찮아가지고 계속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녹십자 웰빙 역시도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는 종목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녹십자라는 이 기업 이름은 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녹십자도 다 같은 녹십자가 아니고 녹십자라고 검색만 해도 뭐 녹십자 MS니 녹십자 웰빙이니 녹십자 홀딩스니 이렇게 기업이 뭐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우는 이건 우선주니까 뭐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녹십자 홀딩스는 뭐 지주회사니까 그렇다 치는데 뭐 녹십자나 녹십자 홀딩스 제외하고 녹십자 웰빙이랑 MS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녹십자 그룹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신사업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성장을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가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상장한 이래로 이렇다 할 만한 대시세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20년도에 한 18,000원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다 반납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했던 주가 부근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딛고 나서 반등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주가 올라가면 뭐 다 살아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녹십자 웰빙이 뭐 하는 기업이고 왜 이제 앞으로
앞으로 더 성장 동력이 있는지 저랑 지금부터 같이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녹십자 웰빙이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영양치료 주사제라는 거를 이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건기식이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 요새 많이 유행하죠.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는데,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비타민C 판매해가지고도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메가3 팔면서도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무거나 막 만들어서 팔면 안 되겠지만, 뭐 크게 막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오메가3 비타민C 사업이 크게 전문성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영양치료 주사제, 이건 또 주사이기도 하고 영양치료 개념인데, 사실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영양치료 주사제 안에서도 이제 좀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녹십자 웰빙에서 만들고 있는 영양치료 주사제의 형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성이 있습니다. 현재 녹십자 웰빙에서도 건기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요. 일단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 노래방이나 여러분들 뭐 인형 뽑기 가게 창업하는데 힘듭니까? 아무나 창업해요. 솔직히 창업한다 하면 치킨집 창업 같은 거잖아요. 치킨집도 물론 막 엄청 전문성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물론 잘 되려면 더 전문성으로 가야 되지만, 이 진입장벽은 낮단 말이에요. 그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건기식이. 건강기능식품이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돈이 잘 안 남아요.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건기식 사업부도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영양치료 주사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딱 녹십자 웰빙에서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영양치료 주사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영양치료 주사제가 연평균 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봤을 때 시장이 약 1.8% 정도, 대략 12% 정도씩 매년 성장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녹십자 웰빙의 주사제는 17.4%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녹십자 웰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영양치료 주사제라는 시장 파이 자체도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녹십자 웰빙은 그 파이가 커지는 것보다 더 빨리 시장 장악력을 가져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커지는데 그 안에서 점유율도 높여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녹십자 웰빙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녹십자 웰빙이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성장성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군계 일학의 모습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양치료 주사제가 뭐냐?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은 먹으면은 뭐 건강이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능성 제품이다라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상 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영양을 넣어주는 주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올바른 직접적인 예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숙취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가서 주사 맞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효과가 직방으로 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너무 이제 안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영양결핍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랬나? 그게 햇빛을 안 보면 그 결핍이 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타민 D였나 뭐였나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비타민 주사를 맞고 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거나 뭐 활성산소나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악화됐을 때 병원에 가서 실제로 주사를 맞고 오면 훨씬 더 건강이 좀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본 적은 없는데, 뭐 실제로 맞아본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언에 의하면 효과가 진짜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사실 오히려 뭐 약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간 기능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현재 이 영양치료 주사제는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시장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비중은 계속 꾸준히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GDP가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병원에 돈을 잘 안 씁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가 병을 키우고 나중에 병도 못 고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도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또 건강해지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영양치료 주사제 중에서도 태반 주사제라는 거를 이제 판매하는 게 녹십자 웰빙인데, 이 녹십자 웰빙에서 판매하고 있는 태반 주사제가 바로 라이넥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장 장악력이 점유율이 한 80% 정도 돼요. 지금 여기 한 77%로 나왔는데 거의 한 80% 정도에 됩니다. 거의 8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제품들 다른 것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라이넥이 그냥 압도적으로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대체할 만한 기업이 딱히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장이면 다른 기업들도 진출하면 되는데 왜 시장을 라이넥, 녹십자 웰빙이 다 먹었냐?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녹십자 웰빙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요거거든. 이게 주력 제품이에요. 라이넥주. 이게 효과가 간 질환, 간 기능 개선하는 건데, 이 간이라는 게 현대인들이 너무 과식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제 공복을 하면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 뭐 의사들도 나와서 얘기하는 게, 현대인들이 걸리는 질병들, 비만이나 뭐 이런 것들, 합병증들이 굉장히 이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냐면,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건데 쉼없이 먹어가지고 질환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이제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간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게 라이넥주고, 실제로 간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간 기능 개선 이외에 다른 적응증으로까지도 확대를 하면서 판매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외에도 주사제 주요 제품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여기 비타민 D 결핍 여기도 있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요거는 비타민 B1이고 비타민 C도 있고요. 뭐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도당도 있네요. 이 간 기능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제품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컨디션이라든지 신체에 좀 즉각적으로 영향력을 좀 보여주는 게 또 간 기능 개선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라이넥주가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 태반 주사제 판매하는 애들이 누가 있냐, 시장 규모는 어떠냐? 2008년도에 태반 주사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때도 뭐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이때 한번 2008년도 이후에 2014년도 20년도 이렇게 보면 시장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이게 한번 왜 이렇게 됐냐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한번 단속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존에 있던 기업들, 사실 좀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기업들이 돈 되는 시장이다 하니까 우후죽순 들어온 거죠.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기업들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검증을 좀 빡세게 하고 규제를 많이 넣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태반 주사제 판매하던 기업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파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이 시장 규모 추이가 줄어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급자가 사라지거나,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면 이제 수요자가 사라지는 건데, 거의 대부분 수요자가 사라져서 시장 규모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특이 케이스인 게, 공급자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시장 규모가 쪼그라든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수요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은 상황인데, 공급자가 한번 확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쉽게 올라가지를 또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진출을 못합니다. 이 태반 주사제를 만드는데 방식별로 이제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하거 추출물이 있고 지하거가수 분해물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기존에서는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남은 게 이 정도거든요. 총 합쳐봤자 두 가지 형태를 다 합쳐봤자 36개 정도 판매 업체가 있는 겁니다. 36개. 근데 이 중에서도 이 27개 지하거 추출물 방식은 효과도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입 장벽도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근데 이 지하거 가수 분해물 방식은 효과도 좀 더 높고 진입 장벽이 훨씬 높아요. 절대적으로 이 지하거 추출물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조차도 17개 기업에서 27개 기업에서 17개 기업으로 줄어들었고요. 심지어 이 지하거 가수 분해물 기업은 9개 기업에서 1개 기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한 개 남은 기업이 어디다? 바로 라이넥을 판매하는 녹십자 웰빙입니다. 지금 유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반 가수 분해물이라고 해요. 요걸로 이제 만드는 회사가 녹십자 웰빙 한 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밖에 못 만드니까 수요가 많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녹십자열빙이 열심히 만들고 있기는 한데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주 줘가지고 다른 기업에서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이제 비용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공장도 증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많이 쓰이냐?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패키지권이라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요새 미용 의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가지고 미용 목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필러라든지 이런 거 맞는 데서 라인액 맞는 주사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피부가 좋아지고 노화 방지되고 피로 없애주고 갱년기 개선된다 이런 효과들을 어필하면서 이렇게 1회권 뭐 5회권 10회권 이렇게 이 라인액주 주사 판매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실손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따져서 그런 거지 이거를 제외한 뭐 다른 그 바깥에 있는 그 시장 파이까지 하면은 아마 더 클 겁니다. 규모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거를 맞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맞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라인액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십자열빙에서 제가 아까 전에 요 이제 그 주사 라인액주 요 주사가 지금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출 비중은 높진 않은데 좀 적자 보고 있는 사업부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을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리라는 거 이건 뭐 가칭이긴 한데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녹십자 웰빙에서 그냥 떼내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비용을 이제 감소시키면서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할을 하고 나서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냐? 적자를 보고 있던 사업부를 떼서 그냥 분리시켜 버리는 거니까 기업 가치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래서 기업별 가치 재평가로 인해서 주주이익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내가 투자한 기업에서 적자 보고 있는 사업부가 있는데 그걸 떼버렸으니까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그쪽으로도 안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떼버린 사업부 말고 계속해서 성장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문의약품 사업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기식 같은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부보다 사실 이런 전문의약품 같은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력만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장악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하고 이러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 사업으로 계속 집중을 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기존에 사업 안 되던 건기식 사업부는 분할해서 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게 워낙에 잘 팔리다 보니까 중국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건기식 그거 판매하던 사업부를 떼버리고 신사업으로서 라인액주 말고도 필러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디? 중국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K-뷰티니 뭐니 하면서 한국의 미용 의료 기술에 많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시장 규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과거에는 그냥 미용은 미용, 뭐 의료는 의료 이렇게 이제 따로 떼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건강해야지 실제로 예뻐지고 잘생겨진다라는 걸 현대인들은 알게 됐고 건강하게 아름다워져야 된다라는 니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의료가 접목된 미용을 산업으로서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 니즈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뭐 미용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이런 거 따로 보거나 아니면 뭐 의료 관련주 따로 보는 것보다 미용이랑 의료랑 접합된 미용 의료 산업이 태동을 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뭐 필러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주사 제형들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술은 하지 않는데 비수술적 의료미용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날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필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잘 팔고 있던 이 라인액 있죠? 요거 이미 지금 2024년 3월인데 2월 달에 최종 서류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약처 심의를 하고
하고 2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올해 6월 전에 이제 중국의 50개 병원에서 판매를 시작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 판매 여건도 이미 다 계약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승인 떨어져가지고 판매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중국 매출까지 반영이 될 건데 2분기 이후가 되겠죠. 한 3, 4분기 올해 말부터는 이제 중국 매출까지 반영이 될 건데, 지금 이제 새롭게 반영이 되기 시작할 중국 매출이 지금 한국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기존 매출하고 거의 그 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훨씬 좋은 게 뭐냐면, 얘네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뭐 판매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우리가 아니죠. 벌써 우리 회사 돼버렸네. 예, 녹십자 웰빙 쪽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파트너사가 마케팅 비용이랑 이런 판매 비용을 다 감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성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게 마진이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ROE라든지 이 마진이 한국에서 하나 판매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하나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랑 규모는 지금 비슷한데, 당장 스타트하는 그 사업 규모가 나중에는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지금 올해에 예상되는 스타트로 끊는 50개 병원에서 판매했을 때, 스타트를 했을 때 예상 매출 규모가 국내랑 비슷한 규모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마진은 더 높아지니까 외형 확장에 더불어서 이익률까지도 높아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출 캐파가 커지게 되면 이익률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익률까지 올라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이런 그 물량도 감당해야 되고 국내에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충청북도 음성에다가 신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산 가치만 한 2천억 원 규모의 신공장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공장 대비해서 1교대 기준으로는 2.5배 더 많이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교대에서 3교대 기준으로 하면 최대 7배 정도 넘게 생산이 가능해지는 캐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5배에서 7배 최대치로 생산을 하는 거는 그만큼 수요라든지 확장성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 정도 캐파를 구비를 해놨다라는 거는 나중에 그만큼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주를 맡겨서 생산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공장을 이제 지네가 지었으니까 이제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마진도 훨씬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럼 위탁 생산을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보시면 위탁 제품을 자사 전환하게 되면 30억에서 50억 원 규모 가공비가 절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이알 신규 구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얘네가 유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바이알에다가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쪽으로 바꾼다 그래요. 왜냐면 유리병은 이게 깨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판매할 때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형을 이제 요걸로 바이알에다가 이제 약품을 담는 걸로 좀 바꾸고 있는데, 나중에는 점차 요걸로 다 바꾼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판매 채널 자체를 굉장히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25년도에는 신공장 증설한 거에서 공장 가동률을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장 생산 캐파가 작아가지고 100% 풀로 다 가동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교대로만 해도 2.5배 정도 생산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2, 3교대 하면 7배까지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80%만 돌려도 매출 캐파라든지 이익 캐파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80%만 돼도 돈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될 것 같다. 매출 규모 자체가 완전 퀀텀 점프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라인액주의 강점이 뭐냐, 지금 현재 요게 유리병 모양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량 바이알 제형화로 바꾸는 겁니다. 왜 우리 이제 병원 가면은 주사 맞아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요렇게 돼 있는 거 말고 위에 막 고무 패킹으로 막혀 있는 거 있는데, 거기다 주사바늘 찔러 놔가지고 약 뽑아낸 다음에 주사바늘로 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주사 놓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바이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리병 앰플인데 요거를 바이알로 제형 변경을 합니다. 용량도 2mm에서 10mm로 변경이 되는데 사용량이 증대되고 판가가 올라가죠. 하나 판매할 때 제품 가격 자체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프라이스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하는 양 Q가 올라가니까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근육주사로 주사를 놓고 있는데, 요거를 정맥주사 투여 용법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맥주사 쪽에 이제 아무래도 또 이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IND에다가 임상 3상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25년도 내년 말 정도에 허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맥주사를 투여하면서 종합병원 쪽에도 이제 요거를 판매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종합병원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지금 중국 진출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쪽에서도 판매 병원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도 확대되죠. 학회 프로모션도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증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도 간 기능이나 뭐 피로도, 그다음 컨디션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였는데, 통증 연구도에서 여기도 이제 적응증을 확대해서 허가 적응증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피로라든지 간 기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통증 쪽에도 쓸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이 약을 사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지금 현재 주주 구성을 보시게 되면 녹십자랑 녹십자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고, 애초에 이 기업을 창업할 때 제가 알기로는 JBP 라는 이제 일본 기업이랑 같이 이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지분이 12%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과연 이 기업이 얼마나 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재물을 잠깐 보자면 지금 현재 녹십자웰빙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돼요. 뭐 오늘 주가가 한 2% 정도 올라가가지고 뭐 2천억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천억이 안 되는데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순이익이 2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이고, 자본 총계도 이제 1,000억을 넘어서는 시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률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한 50억대 많이 벌어야 뭐 6, 70억, 80억대 벌고 있던 기업인데 이제 24년도부터 특이점이 왔죠. 이제 중국 진출도 하고 재형 확대를 하고 적자 사업부 떼내고 정말 기업이 완전 천지개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 자체도 내년부터는 한 16%대로 올라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저는 중국에서 일단 초기라서 병원 50개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이게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제 현지 파트너사가 다 물류비나 마케팅비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회사죠. 일반적으로 매출 늘어나면 영업이익률 떨어지는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매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대박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ROE는 20%대가 예상되는데 사실 영업이익률 16%대, ROE 20%대가 이거보다 더 높아질 게 뻔히 불을 보듯 보이죠. 지금이야 중국 실적을 반영을 안 했는데 중국 실적 반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서 초기에서 잘 되면서 점점 더 병원 확장을 해나가게 되면 이익률도 이익률이지만 이 절대적인 이익이랑 매출 캐파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이야 한 1,000억대 초반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00억에서 3,000억 이상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한 매출 캐파 자체가 3,000억까지는 무리 없이 늘어날 걸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3,000억 정도 캐파까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순이익은 아무리 못해도 저는 500억 정도 아래 한 400억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도 안 되니까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전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계속 주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네. 다행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10,000원에서 1,5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지금 저항대를 구축해주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지지를 해주려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받치고 오늘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뭐 적절한 시점에 영상을 업로드하니까 괜찮나 싶다가도 좀 올라가기 전에 찍어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 뭐 이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웠는데, 이게 웬걸 제 영상 계속 찍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 달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위에서 잡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1,800원 주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라 윗꼬리 달아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이거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녹십자 웰빙은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10,0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저는 공격적으로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면서 제약바이오
바이오의 모멘텀도 굉장히 크지만 시장 확장성이 제약 바이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시장이 미용 의료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또 제약 바이오 그룹으로서 녹십자 안에서 이 미용 의료 쪽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 녹십자 웰빙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아주 미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건강에 이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녹십자 웰빙이 지금 정말 돈을 잘 벌어오고 있고 실적이 크게 포텐셜이 터질 만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인생 주식으로서 녹십자 웰빙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또 대박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종목 매수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인내심만 있으면 돈을 못 벌 수가 없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소개해드리는 주식들 여러분들 저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고 투자 결정 내리시고 저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역할, 여러분들이 기업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아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올바르게 잘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르게 쓰임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를 이용해서 부자 되시고 여러분들이 부자 됨으로 인해서 저도 부자 되기를 희망합니다. 같이 부자 돼 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주식,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